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희 강사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PHS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총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생명과학이라는 단원이 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제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대입제도가 좀 많이 변화가 됐죠. 우리 아이들부터 이제 고1 때는 통합과학, 고2 때는 선택과목, 그리고 고3 때는 이제 수능 통합과학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고2 때 어떠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냐가 이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1이나 고3 때 결국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그리고 고3 때는 수능 통합과학을 결국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학에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대학에 대해서 이제 전공의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2 때 어떤 선택 과목을 골랐냐가 가장 큰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이제 좀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선택 과목이 되었다. 그래서 학과 적합도 자체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을 때 각각의 과에서 좀 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그 과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의치한 약수, 그리고 간호학과나 뭐 자연과학대, 그리고 공대에서도 이제 산업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확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이 좀 잘 선택이 되어야지 대학에서 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별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능에선 좀 빠졌지만 사실은 내신에선 더 핵심 과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좀 필수적인 과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이 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원래 생명과학 1, 2로 되어져 있던 부분이 3개의 과목으로 좀 변화가 되었고요. 각각 한 학기 분량으로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4학점으로 그리고 상대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좀 많이 변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연계 사고력이 이제 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따로가 아니라 각각의 과목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이 가장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저는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생명과학 1, 2에 있던 부분이 좀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조형 이렇게 딱 3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1에 있는 70% 그리고 생명과학 2에 20% 그러니까 결국 합쳐놓고 보면은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부분을 한 학기 안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어느 정도의 선행이 확실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친구들인데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를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반드시 꼭 듣고 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체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에 확실히 난이도도 높고 들어야 되는 분량들은 좀 적지만 실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매우 필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그리고 뭐 생물의 유전 이 파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에 이제 제가 생명과학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단원 자체가 이제 총 3개의 대단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생명 시스템 구성이라는 부분은 생명과학이라는 게 어떠한 범위들을 배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면 두 번째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생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은 유전에서 조금을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각각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이제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노란색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좀 중킬러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자극전도 부분이 매우 필수적인 파트이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DNA에 대한 부분이 매우 필수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두 부분에 좀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제가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경자극전도
생식세포. 이 두 부분이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항상성, 방어작용, 염색체.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준킬러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준킬러 중에서도 좀 그래도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들에 맞추어 가지고 유형별로 저는 좀 나누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유형들을 맞추어서 저는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그냥 개념만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 해석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 문항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게 되면은 좀 그래도 어떻게 준비할지가 좀 눈에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실제 학교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EBS, 고2,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자료가 똑같습니다. 아예 동일한 자료고요. 달라진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 있는 부분들이 A, B, C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사실 그냥 아예 자료도 똑같고요. 선지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단어 정도 그리고 문장 정도만 조금 변화됐을 뿐이지 사실은 결국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줄 딱 한 문장만 지금 변화되고 아예 동일합니다. 문항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이 문항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출처가 결국은 동일합니다. 문항들 출처가 결국 EBS 나오고요. 고2, 고3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념 구조를 확인하고 자료 해석에 방향성을 좀 맞춰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실제로 그 문항을 본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때도 좀 그런 식의 출처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 틀리는 이유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개념 흐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나 그래프나 조건들의 해석이 좀 실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풀이 순서가 미정립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전 내신이라는 문항은 결국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는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는 연습량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풀이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점수는 방어해야 합니다. 점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형별 정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맞추어서 이번 수업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시키겠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원리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때그때 맞추어서 피드백 관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마지막 좀 완성까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념에 좀 많이 강한 수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해줬던 이야기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구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결국 출제 의도에 맞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맞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자료도 쉬운 언어로 해석한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 단어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어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보면은 똑같은 문장인데 단어 하나 바뀌었다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약간 변화됐다고,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쉽게 변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 내에 제가 이제 자료 해석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도표나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을 좀 읽어주는 힘들을 길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반복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 귀에 좀 인이 박히도록 좀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적어줬던 이야기인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게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그래도 많이 각인이 됐었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후 제가 이제 바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전 1시간, 수업 후 1시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오답 패턴들을 많이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해주어서 이 부분 맞춰서 저도 계속해서 좀 그렇게 수업 방향성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중2 친구들이 이제 중3으로 올라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이제 공부 방식부터 좀 바꿨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고1 통합과학 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3등급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어느 부분이 조금 안 됐어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고, 문항도 정말 많이 푸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문항을 진짜 많이 푸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 친구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문항 풀이 자체를 유형별로 좀 나누어 줬고요. 차라리 문항 풀이에 대한 거는 조금 줄이고 대신에 개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들을 많이 바꾸어졌을 때 성적에서도 실제로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개념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각각 한 명 한 명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을 때 성적보다 결국은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게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고1 때는 이 친구는 대형 강의 위주로 좀 들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대형 강의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클리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했고요. 생각보다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고2 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개인별 클리닉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제가 더 느꼈던 부분은 이제 뭐냐면 상위권 학생일수록 시스템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필수 요소들만 챙겨주면은 그 다음 공부에 대한 방향성은 잘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수적인 요소들을 강사가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별 좀 클리닉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향성을 좀 맞춰주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수업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개인별 클리닉 위주로 하여서 좀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친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문제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감으로 풀지 않고요. 자기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 유형을 좀 나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는 왜 틀렸는지 이제는 좀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틀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 개념을 문제 속에 녹였어야 되는데 못 녹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들을 좀 맞춰 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거는 질문 빈도수가 진짜 증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모르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제 물어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 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좀 일으켜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개념서 그리고 주간지 저희 이제 테스트지인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매 주차별로 주기보다는 교재를 통해 가지고 한 교재를 좀 끝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선생님 저희 아이는
교재가 안 풀려 있어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재를 좀 다 풀리는 연습. 그래서 완전하게 그 책을 한번 끝냈을 때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누적 테스트인데 제가 25문제로 이제 매 주차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낼 때 1주차에 배웠던 내용도 8주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틀리는 문제는 저는 또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교재랑 다음과 같이 테스트지고요.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저희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풀이에 대해서 유형별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상 찍어서 바로바로 공유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업 시간 내에 같이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다음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넘기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클리닉인데 클리닉에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자료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맞춤 클리닉을 끝까지 좀 해서 이번에 좀 완성하는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 이제 카톡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제 수업 자체는 오는데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이제 오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줌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이라든지 문제 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들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래프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식도도 그려보고 그래프도 그려보는 것들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제 못하다 보니까 클리닉 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좀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도 많이 어려워하고 글로 쓰는 것도 사실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예 답안지 같은 걸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외우고 그다음 실제로 쓰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암기가 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려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은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개념 중심으로 좀 저는 이번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이제 테스트할 건데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하겠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클리닉 위주의 그리고 클리닉 정말로 중요한 친구들을 위하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뒤 1시간씩 클리닉 진행하면서 계정 생명과학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방학 특강에 이제 가장 큰 주제로 잡은 게 테스트로 확인하고 클리닉으로 좀 완성하는 수업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 가지고 저 이번에도 열심히 수업 진행하려고 하고요. 결과로 좀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혜 강사였습니다.